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엽표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이제 텍스트로 강의했던 거를 안마를 이용해서 한번 PPT로 한번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편의점 파산 사건의 특징. 이제 이때 제가 처음 작성할 땐 몰랐는데요. 편의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직접 임차를 해서 건물주하고 임차를 한 다음에 본점과 본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해서 뭐 LG25다. 아니 GS25죠 요즘은. 아니면 뭐 CU 서초점을 한다. 건물주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점포를 임차한 다음에 본부하고 이제 CU24를 이제 시작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본부가 임차를 해서 내가 이제 운영권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본사가 임차해서 이제 내가 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더 열악하다고 합니다. 어떤 매출 자체가 많아도 본사가 이제 더 많이 가져가겠죠. 나한테 떨어지는 게 더 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점 파산 사건의 특징. 이건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해 본 겁니다. 또 덜한 여러 가지 원인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편의점이 많은 거죠. 아무리 뭐 배달 전문업이 성행을 하더라도 배달은 배달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패턴이 생활이 변한다 해도 편의점 이용 안 할 수는 없죠. 담배를 사야 되고, 담배를 사는 김에 음료수 하나 사 마시고, 또 배급 출출할 때 컵라면, 그 다음에 중간에 거기서 이제 뭐 날씨 좋을 때는 맥주도 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근본 원인은 편의점이 너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생활 패턴의 변화가 이제 매출액에 뭐 좀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배달 전문업의 성행, 쿠팡, 배민 등 배달 전문업의 성행으로 야간 심야 손님이 감소하죠. 아무래도 예전 같으면 그래도 편의점을 갔다 올까 하는데 지금은 배민, 그죠? 그다음에 쿠팡, 이츠 딱 하면 나오죠. 배달되죠. 굳이 뭐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죠. 생활 패턴의 변화, 그죠? 소비자들 생활 패턴 변화로 아무래도 편의점 방문이 감소하죠. 뭐 배달, 요즘은 뭐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쿠팡으로, 뭐 책도 쿠팡으로 시키고, 어디 서점도 안 가죠. 귀찮아서. 책도 쿠팡으로 하는데, 뭐, 나머지 뭐, 말할 것도 없죠. 음료수, 운동할 때 먹는 무슨 뭐, 음료수, 다 쿠팡으로 합니다. 온라인 쇼핑 증가, 배달 앱을 통한 상품 구매 증가로 편의점 매출이 감소를 하고 있다. 예전에는 그래도 예를 들어 달리기 할 때 500ml 정도는 마시죠. 그러면 이제 편의점에 가서 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집에다 그냥 그걸 박스채로 한 2박스 시켜놓고 매일 이제 챙겨 나가죠. 그 다음 폐업 원인은 저가 공세, 다이소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이소하고 편의점에 가서 보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것도 다이소에 다 있죠. 굳이 편의점에 가서 그 비싼 가격에 뭐 불가피한 경우는 모르지만 살 일이 없죠. 그 편의점에도 보니까 무슨 이런 문구도 있고요. 뭐 노트 같은 것도 있고 하는데 비싸죠. 다이소는 엄청 저가죠. 다이소, 알리, 테무 등 저가 공세로 인한 경쟁력 약화. 다이소 과자값과 편의점 과자값을 직접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죠. 다이소에서 과자도 팔더라고요. 얼마나 사 먹는지 모르겠지만 가면 한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 웬만한 거 다 있죠. 과자. 그죠? 그러면 싸면은 편의점에서 2,000원인데 다이소에는 1,300원이다. 700원 차이면 당연히 다이소에서 사겠죠. 가격 경쟁은 약화. 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편의점이 가격 경쟁에 약화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해지면서 저렴한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죠. 얼마 전에는 다이소에서 약국, 그쵸? 영양제인가요? 그거 사태가 일어났죠. 약사들이 막 반발을 하고, 그 정도로 이제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도 이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파산으로 인한 결과로서 업주의 열악한 소득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최저. 업주 소득은 업주가 아르바이트보다 못한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24시간 근무를 해야죠. 24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저녁에 12시간 쓰면 20만 원인가 나온대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남자가 밤새고 여자분이 이제 낮에 근무하고 중간에 이제 자녀도 돕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족 체제로 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진이 본사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마진 자체가 박할 수밖에 없죠. 고비용, 운영비용, 인건비, 임대료 등 높은 운영비용. 그렇죠? 요즘은 결국 이제 변호사도 마찬가지지만 서비스업은 인건비하고 임대료 싸움이죠. 단위 면적당 임대료는 거기서 이제 변호사 직원들, 그렇죠? 충분히 집체돼서 많은 매출을 올려야지 남지, 그렇죠? 인건비도 만만치가 않죠. 최저임금이 이제 10,000원을 돌파했죠. 그래서 이제 가족 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경영이 어려움, 가족 올인 경영, 부부 내지 일가족이 아르바이트 비용을 줄이기에 올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시간 근무, 가족 구성원들 교대 근무로 24시간을 운영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당연히 가족 건강이 악화되죠. 가로로 인한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이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날밤 까면서 그렇죠? 몇 개월 하면은 피로가 누적되죠. 인건비 절감, 아르바이트 고용 대신 가족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고육 규칙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복수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본사, 블로그 같은 데 보면 본부라 그러더라고요. 본부.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를 이제 본부라고 하는 데서 유래되죠. 본부 임차. 나는 이제 경영하러 들어가는 거죠. 점주로서. 이런 경우도 있고요. 복수 점포 운영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점포를 한 군데가 하는 게 아니라 2군데, 3군데까지 하는 거죠. 파산 위험이 증가합니다. 복수 점포 운영 시 위험이 상당히 가중됩니다. 자금 부담 증가하죠. 여러 점포의 임대료와 운영비가 부담됩니다. 복수 점포 파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편의점을 복수로 운영하다가 파산에 이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폐업을 했을 때 본사의 위약금 청구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영업 중단되면 경영 악화로 인한 편의점 영업을 중단하죠. 물론 이제 협의를 하죠. 왜냐면 물건 같은 거 반환도 해야 되고, 그쵸? 신선식품이라든가 기존 공산 재고품, 유통기한, 그쵸?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언제 이렇게 맞춰서 반품도 하고, 아니면 그냥 업주가 그냥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손해배상 청구. 영업 중단 시 본사에서 영업 중단이나 손해배상,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당연히. 예를 들어서 5년 계약을 했는데 1년 빼지 못했다. 그러면 보증금 3천이다, 5천이다. 거기서 이제 위약금 공식 딱 넣어서 청구를 합니다. 그럼 결국은 그게 만약에 1억 5천이다. 그러면 파산 채권에 넣으면 됩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위약금 청구죠. 계약기간 미준수에 의한 위약금 혹은 위약보를 당연히 청구를 합니다. 이거는 파산 면책 채권으로 면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점 그것 때문에 혹시 면책이 안 되는가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보니까 지역별 폐업 현황을 보니까 서울대 경기권, 서울권보다는 경기권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기 지역이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죠. 중소자영업자가 더 많습니다. 경기권이 인구가 1,300인가요? 다음에 이제 인천까지 하면 1,600만,
1600만. 서울은 930, 40 정도. 서울보다는 경기권, 고양, 양주 등 서울 인근 위성도시 폐업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둘러싼 서울 북부, 그죠? 왼쪽에 이렇게 이제 북쪽을 향해서 보면 왼쪽이 고양이죠. 고양, 파주. 그 다음에 북한산을 끼고 쫙 위쪽으로 이제 포천, 그죠? 연천.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뭐 양주, 남양주, 구리, 의정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천안까지. 파산 신청 관할은 경기 북부 및 인천권의 사업자 파산. 아무래도 이제 편의점에 사업자 등록을 내죠. 편의점뿐만 아니라 모든 뭐 중소자영업자 사업하시는 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은 안 됩니다. 사업자 파산만 서울고등법원 관할인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역은 경기 북부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다 하고 그 다음에 인천 관할인 인천, 부천, 김포, 강화도까지 이 네 군데는 서울회생법원 사업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단순히 사업하신 분이 아닌 일부 직장인이라든가 그냥 거주자는 그 지역에서 하셔야 되고요. 사업자 파산은 서울회생법원에다가 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법원이기 때문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하고, 그렇죠? 빠르고 신속한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파산에서, 그렇죠? 빠른 면책이, 그렇죠? 빨리 면책 받아야지. 근데 면책 기간이 막 의정부 좀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의정부. 의정부 몇 개 신청해 보면 지금 뭐 6개월, 7개월째 답이 없습니다. 뭔가 의정부도 빨리 회생법원을 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정부도. 의정부가 가장, 의정부 사실 법원 자체가 되게 문제죠. 의정부 법원 가보면 이 제1별관, 제2별관, 제3별관, 제4별관, 그쵸? 아주 너덜너덜하죠. 건물 자체가 뭐 갈 때마다 하나씩 서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의정부하고 이제 성남도 뭐 4별관까지 있을 거예요. 성남은 이제 구미동인가 얼로 이제 뭐 이전한다는 게 계획이 섰는데 의정부도 계획은 있는 것 같은데 의정부도 빨리 좀 법원을 옮기면서 그때 이제 회생법원까지 좀 설치를 해서 경기 북부 주민들이 빠르게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지금 필요합니다. 아니면 뭐 굳이 법원이 신청사가 없더라도 별관을 의정부 회생법원으로 하면 되죠. 별관. 판사 뭐 서울회생법원도 한 30명인데 의정부야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그죠? 한 10명? 10명 안팎이면은 충분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이제 그 같이 근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판사실하고 법정 뭐 몇 개 있으면 되죠. 법인 파산 회생, 그 다음에 개인 파산 회생. 뭐 따로 사실 건물이 필요 없어요. 지금도 사실 의정부는 가능합니다. 그죠? 뭐 대구도 새로운 건물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죠. 광주도 마찬가지고요.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좀 물론 이제 건물 청사가 신청사라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의정부는 지금 구청사죠. 그래서 별관이 너무 많아서 문제긴 합니다만 뭐 거기서 하면 되는 거죠. 간판만 갈아 끼우면 되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법원만 독립하면 되니까 지금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인천은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죠. 고등법원은 2028년 3월에 설치되지만 회생법원은 지금 발의를 했다고 변호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인천도 그렇고 그 의정부도 그렇고 당장 지금 회생법원을 설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법만 만들면 되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편의점, 비단 편의점뿐만 아니라 다른 자영업도 마찬가지죠. 뭐 미용실 하시는 분 다 그 다음에 편의점, 미용실 또 뭐가 있을까요? 식당 말할 것도 없고요. 치킨집, 그 다음에 무슨 뭐 유통점 마찬가지죠. 뭐 와인 전문점,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문구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업소도 마찬가지로 편의점과 동일한 운명이죠. 경쟁 치열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산업에 도전을 받고요.
여기서 이제 쿠팡이라든가 다이소 이런 데지만 각 업소별로도 뭐 비슷비슷한 현상이 있죠. 예, 감사합니다.